네,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등세가 나타날까요? 조금 눌려갈까요? 아직 호가 상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8시 30분에 예상지수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재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일정 정리합니다. 증권팀 오상혁 기자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증시 침체, 거래 부진으로 금융투자사들이 상당히 어렵군요. 10곳 가운데 4곳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자본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회사 10곳 중 4곳 이상이 자본장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292곳 중 절반에 가까운 124곳이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증권사는 61곳 중 9곳이, 자산운용사는 82곳 중 34곳, 투자자문사는 149곳 중 81곳이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본잠식이란 적자폭이 커지면서 잉여금이 바닥나 납입 자본금까지 까먹는 것을 말하는데요. 증권사 중에선 코리아 알비아 BOS, RBS 아시아 등의 자본 잠식 규모가 컸고 자산운용사 중에선 에스크 베리타스가 잠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투자자문사는 2곳 중 1곳꼴로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요. 리치와 딜라이트, 인포이트 등 19곳은 자본 잠식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은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빠진 탓에 은행권 등 안전자산으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특별히 자문사들이 더 어렵습니다. 증권사도 그렇지만요. 지난번에 그 30년 만기짜리 국고채 채권이 발행되면서 상당히 그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제 저성장 저금리 시대 좋은 상품이다. 그런데 인기가 시들해지고요. 그때 채권 산 사람들은 지금 손실 보고 있다죠? 네. 지난 9월 처음 발행된 30년 만기 국고채가 발행 이후 최고 금리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쏘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실시한 30년 만기 국고채 입찰에서 발행금리가 연 3.21%, 3.24%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평균 발행금리는 연 3.23%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행금리 연 2.98%, 3.01%보다 0.23%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 9월 첫 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발행 전날인 지난 2일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연 3.19%였는데요. 불과 하루 사이 0.04%포인트가량 상승한 셈입니다. 국고채 30년물은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폭이 19.46에서 19.82에 달합니다. 금리가 0.01%포인트 오르면 국고채 30년물 1억 원의 가격은 19만 4,600원에서 19만 8,200원 하락한다는 얘긴데요. 일부 증권사들은 30년물 국고채를 팔면서 최대 0.08%포인트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해 판매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10월에 연 2.9%로 국고채 30년물을 1억 원어치 매입했을 경우 614만 원가량 손실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물론 30년 만기 국채를 지난 10월에 사서 지금 팔려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값은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손실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돈이라고 하는 게 우하고 몰려가면 달아나는 게 또 속성입니다. 남들 안 가는데 이 길목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국내에 출시되는군요. 7일이면 금요일이 되나요? 근데 방송통신위가 아이폰 5에 대한 이 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조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5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놓고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까지 잠잠하던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지난달 말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아이폰 5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후 다시 불거질 조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방통위는 오는 7일 아이폰 5가 출시된 이후 보조금 과잉 여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조사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단속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KT의 마케팅 담당자를 불러 아이폰 5로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사전 주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방통위가 아이폰5에 대한 이 통사의 보조금 출혈 경쟁에 대해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은 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일부 유통망에서 보조금 과잉 지급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스마트폰 유통 사이트에는 KT와 SK텔레콤이 지원하는 공식 보조금 외에 2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더 붙여 45만 원에서 55만 원대의 아이폰5를 예약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돼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5가 LTE가 탑재된 첫 아이폰 시리즈로 이 통사들의 LTE 시장 선점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입자 유치에 치열하게 나서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아이폰5의 대기 수요자만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고 아이폰5의 영향으로 LTE 업계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제재안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방통위가 조사 중인 이 통사의 보조금 과잉 지급에 따른 제재 발표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봐주세요. 네, 조금 전인 오전 8시부터 청와대에서는 국무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시각 지식경제부에서는 겨울철 절전규제 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한중 통화 수합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일정 증권팀 오상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